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에 걸쳐서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에는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서 화석 에너지인 석유, 석탄, 천연가스 배울 거고요. 다음 시간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자원이라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있는데 오늘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에너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화석 에너지라고 말하냐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아주 오랜 옛날 살았던 생물이 죽어가지고 이 화석처럼 묻혔어요. 그래서 그 화석이 변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자원을 화석 에너지라고 불립니다. 그럼 먼저 석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고기 습곡산지 주변에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때 알아내서 히어로가 태어났지 우습겠지만 고기를 먹을 때 할 때 고기 습곡산지는 우습겠지만 나는 고기를 먹을 때 애고 함께 먹지. 그럼 그 네 가지 산맥 주변에는 석탄이 많이 묻혀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념 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고기 습곡산지가 또 있는 뭐 중국 쪽, 중국의 푸순 지역, 그 다음에 미국은 에팔레치아 산맥, 호주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이미 했었죠. 그리고 이런 석탄은 철강, 그 다음에 화력 발전에 돌리는 데 있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업용으로 이용되고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기에 증기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대량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에너지, 세 가지 화석에너지 중에서 편집성,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작은 편이다. 즉, 어느 나라에서나 보통 묻혀있는 경우가 많은 에너지가 석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 묻혀있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적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 소비하면 되니까 굳이 석유처럼 우리가 수입해와야 되는 그런 게 적은 거죠. 석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는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연안에 세계 매장량의 절반 정도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페르시아만이 어딘 쪽인지 그 뒤에 지도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 석유 같은 경우에는 수송용, 자동차 연료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석유화학 공업의 원료로 사용돼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는 옷, 플라스틱 등등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비율 중에서 석유가 1위로 가장 많이 소비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1차 에너지라는 게 뭔데 주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로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료, 원자력 등 태양과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도 포함되고요. 그 1차 에너지를 가공해서 얻은 전기, 도시가스를 2차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석유 같은 경우는 어쨌든 특정 지역에만 묻혀 있어가지고 수입을 해야 되고 희소성이 강하다 보니까 경제발전 수준이 높거나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특징은 내연기관이 발명되고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연료로서 많이 쓰이기 시작했죠. 편제성이 크죠. 그리고 수요가 많아서 국제 이동량이 많습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 오일이 개발되면서 석유 공급량이 증가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셰일이 뭐고 셰일 오일이 뭐냐? 셰일이라는 것은 진흙 있죠. 진흙이 오랜 시간 지나면서 진흙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셰일이라고 해요. 근데 셰일 오일은 뭐냐면 이 셰일층 틈새에 갇혀있는 그 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석유랑 셰일 오일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이런 석유가 거대한 호수처럼 고여 있어서 빨대 꽂듯이 시추관을 박으면 압력에 의해서 위로 우리가 빨대를 이렇게 빨아당기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석유를 빨대 꽂듯이 시추관을 박으면 압력에 의해서 위로 쉽게 뿜어져 나오는 게 일반 석유를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셰일 오일이란 뭐냐면은 그 진흙이 굳은 딱딱한 암석이 셰일층의 미세한 틈새에 그 기름이 원유가 방울방울 갇혀 있어요. 근데 돌 속에 기름이 스며들어 있는 형태라서 그냥 일반 원유처럼 빨대 꽂는 것만으로도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그런 셰일 오일을 뽑아내는
기술이 발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이제 석유를 더 많이 추출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석유 공급량이 급증하게 됐고, 그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 오일을 대량 생산하면서 전 세계의 석유 공급량이 늘게 됐습니다. 즉 요약하자면은 과거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못 캐던 돌 속에 갇힌 기름이었던 셰일 오일이 미국의 기술 개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을 대폭 늘리게 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 오일이 개발되면서 석유 공급량이 증가했다. 천연가스 보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석유가 매장된 지역에서 많이 산출된다. 석유랑 같이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있는 나라에 천연가스도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면 돼요. 무조건 세트다 이건 아니지만 석유 매장된 지역에서 천연가스가 같이 묻혀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이란 등에서 생산량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소비는 산업용으로도 쓰이지만 가정용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편입니다. 가정용 연료 같은 경우로. 그리고 천연가스는 어쨌든 후대에 이제 나중에 많이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왜냐면 이 가스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가스는 기체다 보니까 날아가기가 쉽겠죠. 그런 거를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 천연가스 쓰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 발전이 좀 있어야 되는 그 연료예요. 그래서 경제발전 수준 높은 지역에서 소비량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를 기체를 어떻게 이렇게 옮기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천연가스를 무역하기도 어렵고 쓰기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기술이 발달했냐?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합니다. 기체를 냉동시켜서 액체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동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냉동 액화 기술이 발달하고 이 천연가스를 옮기는 이 수송선 배들이 개발되고 가스관도 이렇게 가스를 옮기는 가스관이 건설 확대됨으로써 소유량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석 에너지 중에서 석탄, 석유에 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편이고요. 육상 구간에서는 육지에서는 가스관을 통해서 이용하고 해상 구간에서는 주로 액화, 천연가스, LNG 수송선을 이용하는 편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석탄, 석유, 이제 천연가스를 자료를 볼 건데요. 이 지도만 보고 우리 전에 식량자원 할 때도 이 지도로 뭔지 파악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지도만 보고 석탄인지 석유인지 천연가스 이동인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석탄을 좀 쉽게 판별하는 방법은 여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는 여기 호주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는 곳에서 수출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석탄 이렇게 기억하는 게 선생님은 기억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페르시아만 연안에서 많이 생산된다. 근데 여기 페르시아만 연안이 여기 지금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대륙이 하나 있죠. 여기 지금 여기 이 사이에 지금 주요 유전이라고 보여져 있는 여기를 볼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다예요, 바다. 근데 바다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곳을 우리가 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좁게 있는 이 만을 우리가 페르시아 만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많이 출발하면은 석유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아프리카에서 그 석유 생산국으로 유명한 나라가 나이지리아예요. 지금 석유, 석탄, 천연가스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수입을 좀 유달리 좀 도드라지게 하고 있는 그 지도가 있으면 특히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석유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좋죠. 혹은 지금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나오겠지만 호주에서 또 일부 지역은 천연가스를 또 수출하기도 해요. 근데 호주에서 아무것도 지금 출발하지 않고 있다, 수출하지 않고 있다면 석유로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석탄의 생산, 소비, 수출 수입을 보면은
우선 대륙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 소비, 수출, 수입량 여기 생산 비율, 소비 비율 보면 아시아가 압도적이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생산 소비량이 절반 이상을 생산도 많이 하고 그만큼 소비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소비량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수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도 많이 하고 있구나. 아까 그 다음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호주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생산 소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출을 하고, 물론 다른 지역도 있지만 그러면은 여기는 석탄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볼게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륙이 골고루 있는 편이죠. 근데 위에 비해서 지금 근데 여기 석탄 같은 경우는 여기 유럽도 비중이 상당히 생산 소비가 줄어들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석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 연합은 유럽에 포함된 지금 석유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많고 앵글로 아메리카도 많고 그다음 물론 아시아 같은 경우 아시아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생산은 적지만 소비는 많이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산량, 소비량으로 봤을 때는 경제 대국인 미국이 1등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페르시아만 주변에 있는 여기 큰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약간 키워드라고 기억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으면은 석유다 이렇게 접근해도 되죠. 생산량. 그 다음에 소비량은 역시 중국은 빠지지가 않죠. 수출량으로 봤을 때는 생산이 1위는 아니지만 그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그 외에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이런 식으로 이 서남아시아 국가에서 많이 수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을 역시 중국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도 많이 하지만 소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역시 수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볼게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가 러시아를 키워드로 보통 잡아도 좋습니다. 근데 1위는 생산 소비 역시 1위는 천연가스 거의 미국이 1위긴 해요. 근데 수출량 봤을 때 러시아가 1위기도 하고 생산량, 소비량 이건 2012년 기준인데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그리고 생산 소비를 그래서 여기 보면 천연가스를 파악하는 방법은 러시아는 어쨌든 석유든 천연가스든 둘 다 있긴 있어서 러시아로 찾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여기 페르시아만 같은 경우도 석유랑 천연가스 같이 묻혀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시작되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면 호주에서 시작한다. 요거가 키워드로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석탄 같은 경우도 여기 아래 남아프리카 쪽에서 이렇게 생산이 수출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천연가스는 이 위쪽에서도 북부 아프리카 쪽에서 수출하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키워드로 그냥 심플하게 기억할 때는 이 지도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아까 호주 오른쪽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에서 출발하면은 석탄 그 다음에 호주 위쪽에서 출발하면 천연가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수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생산 소비 비율 보면은 앵글로 아메리카 역시 많고요. 그 다음에 유럽이 비중이 많은 편이다. 천연가스는 선진국이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많은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죠.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에는 유럽이 포함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포함하다 보니까 유럽 비중이 확실히 생산 소비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카타르 같은 이런 석유 생산국도 여기에 같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 호주도 수출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유럽 쪽에서도 많이 수출하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노르웨이 위치가 여기죠. 그래서 수출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러시아로 기억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래 아까 강조했던 석유는 사우디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 에너지 공급 및 소비 체계를 보면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 순서는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뭘 가장 많이 쓰고 있냐? 석유 1위, 석탄 2위, 천연가스 3위, 그 다음에 수력, 원자력 순으로 많다는 거. 그 다음에 화석 에너지 국제 이동은 생산량이 많은 지역에서 소비량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소비량 상위 5개국이 전체 화석 에너지의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생산량 많은 지역에서 소비량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뭐 당연하지, 필요하니까 소비하겠죠.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 그 석유 가격이 계속 지금도 기름값 올랐다 뭐 이런 거 뉴스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석유 가격이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돼가지고 전쟁 이슈로 막히다 보니까는 석유 가격이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가격이 계속 변동되고 하니까 이런 석유 말고 친환경 에너지 쓰자 이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자원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특히 석유를 수출하는 그 국가들의 연합이 오펙이라고 있어요. 그런 국가 연합에서 갑자기 석유 가격을 단합해서 올려버린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자원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자원 우리 민족 거니까 우리 맘대로 가격 결정할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자원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게 너희 우리 나라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석유가 너희한테 비싸게 판다 혹은 안 판다 이런 식으로 협박, 무기화를 할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석유보다는 다른 친환경 에너지를 더 많이 쓰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원 민족주의 정의는 자원 보유국이 자원 공급 및 가격 조정을 통해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서 자국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현상이다. 이거 선생님이 아까 말한 자원을 무기화한다 요거를 쉽게 좀 어렵게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소비 비율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도 불평등이 일어나요. 1차 에너지 원별 소비량 보면 선진국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편제성이 높은 석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쓰는 천연가스 비율이 높은 편이라면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석탄, 석유는 어디나 쓰니까 또 석유는 들어있는 거고,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많고 가정용 청정에너지, 아까 천연가스 같은 청정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이다.